저는 박선희라고 해요. 나이는 61예요. 아,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에서 산 지 20년이 넘었지만 이 넓은 집은 저에게는 언제나 텅 빈 감옥 같았어요. 남편은 이름 만들면 다들 알만한 중소기업 사장이었고 밖에서는 능력 있는 사업가로 통했지만 집에서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결혼 생활 15년, 그 세월 동안 편히 제게 건 낸따뜻한 말 한마디가 선 애꼽을 정도였으니 저희 부부사 이가 어땠는 지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날도 남편 은골프 약속이 있다며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섰어요. 현관문이 닫, 희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 개거실을 울렸어요. 남편이 나가 고난 뒤 텅 빈 거실을 대리 석바닥개비 친제 모습을 보았어요. 값비싼 옷을 입었지만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낯 선여자. 눈깔작을 자글 한 주름 보다 공허하 개텅 비어버 린눈동자가 더 늙어 보여서요. 저는 홀로남 아차가운 식탁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언제부턴가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설거지를 하려고 싱크대 앞에 섰는데 꾸역꾸역 유하는 물을 보니 울컥하 고와 같이 밀었어요. 며칠 전부터 싱크대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아도요. 남편에게 몇 번이나 말했지만 그는 건 성으로 들을 뿐이었어요. 사람 부르면 되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에 관심도 실려있지 않았어요. 그에게 이 집 은그저잠만 자고 나가는 곳이었고 저는 그 공간을 관리하는 관리인에 불과했어요. 그날따라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설거지를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되어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더 니시커먼 찌꺼기까지 함께 역류했어요. 단순한 막힘이 아니었어요. 음식물 썩는 냄새가 주방 전체에 진동했고 저는 비위가상에 헛구역질까지 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 인생이 꽉 막혀버린 것처럼 답답하고 암담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뒤져 동네설 비업체 전화번호를 찾아냈어요. 지금 당장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작업 차림이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50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는의 뼈새그 을린 건강한 얼굴에 깊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깨는 듬직하게 벌어져 있었고 손 애들린 묵직, 한공 구가방 이그의 직업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수구 막힌 것 때문에 전화하셨죠? 하수구 설비 의재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해서 왠지 모를 신뢰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어서들 어우시라며 그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 자작업화에 덧신을 씌우는 세심함을 보였어요. 남편의 친구 들은 수억 원짜리 사업에 길을 하면서 도연관의 신 바라나를 무럭해나 벗 얻어지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이남 자는 낡은 작 업화에 덧신 을신음 여정 성을 다했어. 사람을 그리 고남의 공간을 존중하는 그의 태도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냄새가 심하네요.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주방으로들 어선 그감이 간을 살짝 찌푸리며 말했어요. 짜증 섞인 기 색이 아니라 진심으로 제 불편에 공감해주는 듯한 말투였어요. 저는 그 한마 뒤에 그동안 남편에게서 받지 못했던 위로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됐는데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곧 바로 싱크대 아래 수납문을 열고 내부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좁은 공간에 몸을 구겨 넣 고배관을 살피는 그의 얼등 은등이 운한 흰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잠시 배관을 살피더 니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배관 깊은 곳이 단단히 막힌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작업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걱정 마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단호와 고자신감 있는 말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여져요. 꽉 막힌 하수 굿뿐만 아니 낮에 답답한 속까지 그가 시원하게 뚫어줄 것만 같 은이 상한기 대감이 피어올랐어요. 재원 씨는 곧바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어요. 그는 싱크대 아래에 커다란 고무 대야를 받치고는 숙한 손놀림으로 배관을 해체하기 시작했어요. 묵직한 습에 너를 돌릴 때마다 그의 팔뚝에 단단한 힘줄이 솟아나는 게 보여져요. 굳게 담은 채 마음의 빗장을 열어젖히려는 듯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군더더 기없는 힘이 실려 있었어요. 기름때가 주돌처럼 굳었네요. 이러니 물이 내려갈 수가 없죠. 해체된 배관 안쪽을 보여주며 그가 혀를 찼어요. 시커멓게영 겨붙은 힘을 질들은 마치 지난 세월 동 안제 가슴 속 애쌓여오는 어리처럼 보였어요. 남편 의무관 심과 냉대를 꾸역꾸역 켜내기만 했던 제 속이 꼭 저럴 것 같아서요. 작업은 생각보다고 되고 시끄러웠어요. 기계가 돌아가는 요란한 소리가 온 집 안을 울렸고 역한 냄새가 진동했어요.
남편이었다. 면당장 인상을 쓰며 자리를 피했을 테 지만재원 씨는 묵묵히자 신의 일에만 집중했어요. 좁은 공간에 엎드려 일하는 그 이마에는 어느새 굵은 땀방울 이송골송골 맺혀 있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시원한 물이라도가 져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 힘드실 텐데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 내자그가 잠시 작업을 멈추고 저를 보 묘하게 미소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그가 허리를 펴고 일어서는데 땀에 젖 은작업 복로, 머로그에다 부진 어깨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그가 물컵을 바다 단숨에 들이켜는 습을 보니 이제 목이 다 시원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낯선 남자의 개선을 끼는 이 감정은 단 순한 설렘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고우 애진심을 로고마워 고그 땀방울 을 닦아주고 싶어하는 마음. 사람과 사람 사이에요가 는 당연한 온 길을 내가올 만화 있고 살 않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한참 동안기 개를 돌렸지 맘막힌 곳은 좀처럼 뚫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재원 씨의 표정이 점 심각해졌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배관 깊숙한 곳에서 뭔가 가단단히 엉킨 모양입니다. 마지막 방법을 써봐야겠습니다. 그는 차에서 더 그 고강력한 장비를 가져왔어요. 그는 기계에 연결된 기나 이어를 배관 속으로 밀어 넣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와이 어가 얼마들 어가지 않아 더는 나아가지 못했어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이쪽 와이어 끝 좀 잠시만 잡아주시겠어요? 제가 기계를 작동시키면 서히 걸밀어 넣어야 해요. 그의 부탁에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다 가가 와이어를 잡았어요. 그러자 우리 의거리가 순 식간에한 뼘 도안되게가 까워졌어요. 좁은 주방공 간그의 숨결 갓땀 냄새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별거 사는 일이었지만 심장이 괜히도 근거렸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운 거 리에서 무언가를 함께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기계가 다시 괴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재원 씨가 와 이어를 힘주어 밀어넣자 제 손을 잡고 있던 그의 손 등이 제 손과 스쳤어요. 순간 찌릿하 고전기가 통한 듯 온몸이 경직되었어요. 그의 손은 투 박했지만 그 스침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어요.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요. 그가 외쳤어요. 저는 그의 말 에임을 얻어 와이어를 더 꽉 잡았어요. 한참 의사투 끝에 마침내 펑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 가뻥 뚫리는 느낌이 들어요. 재원 시각이 개를 멈추자 거짓말처럼 싱크대에서 물이 시원하게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꽉 막혔던 제 속이 다 뚫리는 듯한 후련함이었어요. 휴, 해결됐습니다. 땀 범벅이 된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우리는 거의 동시에 서로를 마주보았어요. 땀으로 얼룩 진 얼굴이었지만 우리는 힘든 일을 함께 한 렌저누처럼만하게 웃고 말았어. 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집 주인 과술이 기사가 아니었어요. 모든 정리가 끝나고 그가 현관으로 향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와더요. 저녁 식사 시 간이 훌쩍 지났는데 괜찮으시면 간단하게 식사라 도하고 가세요. 마땅히 차린 건 없지만 제안을 하고 나서야 제 얼굴이 화끈달 아올랐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어요. 오늘 몇 시간 동안 좁은 주방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그의 등을 보면서 저는 득저 사람의 삶이 궁금해졌어요. 저 단단한 어깨에 얼마나 많은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을까? 저 깊은 눈매에는 어떤 사연들이 담겨 있을까? 오늘 하루 종 일제 막힌 속을 뚫어주니 사람을 그저 돈만 받고 스쳐가는 인연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어. 요, 아닙니다. 늦었는데 폐를 끼칠 수는 없죠. 그가 예상대로 정중 이사양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제가 폐를 끼쳤죠. 오늘 제일 다시 원했습니다. 이건 수리비와는 다른 제 마음 애비집니다. 따뜻한 밥기 대접하게 해주세요. 제 간절 한 목소리에 그가 잠시 망설였어요.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그 가마침 내고 개를 끄덕여둬요. 그럼 염치 없지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정말 시장하던 참이었습니다. 그의 솔직한 대답에 저는 오히려 마음 인호였어요. 아이처럼 기뻐 서서 둘러부엌으로 향했어요. 저는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을 꺼내급 희저녁상을 차렸어요. 대단한 음식 은한이었지 만든 장찌개를 끓이고 계란 프라이를 부치는 내내 콧노래 가절로 나왔어요. 누군가를 위해 해밥을 짓는 다는 사실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까 막혀 있고 살았어요. 마주 앉은 식탁은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그는 정말 장했던 지제, 가차린 반찬들을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저희 어머니 가 끓여주시 던 된장찌개 맛이 납니다.
그의 칭찬에 어깨가 어색해졌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가족에 대해 물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꽤 됐습니다. 지금은 혼자 지냅니다. 처음엔 하늘 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세월 이야기 기나더군요. 근데 딱 하나 혼자 밥 먹는 건 몇 년이지 나도 적응이 안 됩니다. 담담한 그의 고백에 제 애스만 쪽이 아려왔어요. 저 역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매일 일밤 혼자 밥을 먹는 외로 운 사람이었어요. 저도 늘 혼자 먹어요. 남편은 늘 바쁘니까. 저도 모르게 속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는 제 말을 듣고 더 이상 제 남편에 대해 해묻지 않아둬요. 그저 제 눈을 깊이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바쁜 사람은 기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건 대사모님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 한마디가 제 35년 결혼 생활을 통째로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말 이었던 그가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 요, 기사모님. 제가 사실사 장님 소리들 을만큼 대단 한 사람 이모때입니다. 동네 작은가 개하면서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거든요. 그냥 편하게 이름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이재원입니다. 그의 갑작스 러운 제안에 제가 당황해 서한이 어떻게? 라고 얼버무리자그 가다시 한번 진지한 눈을 로저를 보며 말했어요. 그럼 저도 사모님 소리가 영 불편했어요. 선희 씨 맞으시죠? 성함이 참 곱습니다. 선희 씨라고 불린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남편조차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저는 차마 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지만 이미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 하나가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그의 개 따뜻한 차를 대접했어요. 우리는 거실 소파에 조금 떨어져 앉았어요. 어색했지만 불편하지 않은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 야경을 보던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참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찌개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더 감사죠. 그는 자리에 서 일어서려는 듯 싶더니 잠시 망설이 다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하게 가라앉았어요. 사실 오늘 선 희시댁에 오면서 기분이 참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사람 상대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유독 힘든 날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 땀 흘리고 또 이렇게 따뜻한 밥까지 얻어먹고 나니 그 안 좋았던 마음이 다 씻겨나가는 것 같아요. 막히나 쓰고 뚫으러 왔다. 가오히려 제 막혔던 속이 뚫린 기분입니다. 전부 선희 씨 덕분입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에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 요, 그는 현관을 로걸어 가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그 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제가 다 급하게 그를 불렀어요. 저기요. 그가 돌아보았어. 이신 씨? 저는 저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제 손 수건을 그에게 건넸어요. 땀 많이 흘리셨는데 가져가세요. 그는 잠시 제 손에 들린 손 수건 과제열 굴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의 손끝이 손 애스쳤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온 기가 제 심장까지 데우는 것 같았어요. 이건 꼭 돌려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떠났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한참 동 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의 마지막 말과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룻밤에 뜨거움 되시며 칠밤을 잠 못 이루게 하래 뜻한 여운과 기다림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재원 씨가 떠난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가 오기 전에 그 차가운 고요함과는 달라져요. 집안 구석구 석에 그이 온 기가 그가 했던 따뜻한 말 들이스며 있는 듯 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가 앉던 자리를 가만히 쓸어보았어요. 꼭 돌려드리러 오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일까? 그냥의 본말은 아닐까? 기대와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저는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 누군가 제 곁에 서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남 편히 골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 문이요. 리고 익숙한 냉기가 집안으로 휘끼쳐 들어왔어요. 재원 씨가 남기고 간 따뜻 한 온기가 순 식간에 살아 지는 듯 했어요. 아직도 집에서 쾌한 냄새가 나네. 하수구는 뚫은 거 맞아? 집에 들어서자마자 남편이던 진천마디였어요. 고생했다는 말은커녕 뭐 등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심부터 하는 말투. 어제 재원 씨 가보여준다 뜻한 공감과 배려와는 문화도 다른 얼음장 같은 냉대였어요. 네, 아주 시원하게 뚫었어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하지만 남편 은재 표정 변화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는 소파에 골프 가방을 아무렇게나 던져놓고는 냉장고로가 찬물부터 찾았어요. 마실 물도 하나 안 꺼내놓고 뭐 했어? 당연하다는 듯한 그의 타박이 어젯밤 애제가 얼마 나소중한데 접을 받았었는지 새삼게 달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미안하다. 명왕급 힘을 을꺼내다 주었을 테지만 그날은 이상 하계모 미움 지기지 않아더요. 제 안에 서무 엉가가 단단 희부서전에 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피곤하네. 저녁이나 빨리 차려. 남편은 소파에 들어 누워 TV 채널 만돌리고 있었어요. 그에게 저는 그저 밥하고 빨래하는 게 개와 다를 바 없었어요. 저는 말없이 저녁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더이 상그를 위해 밥을 짓는 이 즐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족쇄처럼 느껴졌어요. 남편 의무심 한등을 바라보며 저는 제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아더요. 아직도 재원 씨의 손끝이 스치던 온기 가남아 있는 것 같았어요. 재원 씨가 떠난 후 며칠 동안 안전은 선수 건을 핑계로 그가 다시 연락해주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는 어쩌면 그냥의 본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초조해졌어요. 이대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싫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부엌설 랍 깊숙한 곳에서 그가 주 고감명함을 꺼내들었어요. 한참을 망설였어요. 61살에게 무슨 주책인가? 하지만 이대로 멈추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 처 음으로 제마 의미시키는 대로 한번가 보고 싶었어요. 무슨 핑계를 대야 할까?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때 희미야 개올라오는 하수구 냄새를 맡았어요. 지난번처럼 심한 것으나 뉘었지만한 버니식하기 시작하자온 신경 이그곳으로 쏠렸어요. 어쩌면 정말 다시 문제가 생긴 걸지도 모른다는 각과 이것을 핑계로 삼고 싶다는 이기 적인 마음이 속에서 싸워져요. 결국 저는 수화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점검을 위한 전화가 아니었어요. 제가 제 인생을 걸고 던진 하나의 신호였어요. 저재원 씨 안녕하세요. 강남 아파트 박선희입니다. 정말 죄송한 대물은 잘 내려가는데이 상하게 그날 이후로 하수구에서 약한 냄새가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요. 시점검 한번 만더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비용은 드리겠습니다. 수화기 너머 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그는 제 조심스러운 거짓말을 눈치채 지못한 듯 혹 음모른 척 해주는 듯 기꺼 이와주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그가 올 시간에 맞춰 며칠 만에 성껏 화장을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점검 요청이 아니었어. 제가 제 인생을 걸고 던진 하나의 신호였어요. 재원 씨는 약속된 시간에 도착했어요. 그는 냄새를 맡는 신용을 하더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먼저 저를 살폈어요. 괜찮으세요? 이런 냄새는 사람 신경을 그는 곧바로 장비를 꺼내 배관을 꼼꼼히 살폈지만 물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민망해 어찌할 바를 몰라 하자 그는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어요. 아마 배관깁 수기부터 이 덧묵은 때가 떨어져 나가 면선하는 냄새 같아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의 배령깁 음말에 저는 준비해둔 저녁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첫날보다 더 많은 이야 길을 나누었어요. 그의 아내의 야기저이자 시기약 이후 리가 살아온 세월과 우리 가놓쳐버린 꿈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 고대화를 나 누는 대거실 전화기가요 란하게 울려더요. 남편이었어요. 저는 재원 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어요. 나 오늘 후배들 하고 한잔했어. 호텔 가서 자고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해. 그의 목소리는 술 취해 애뭉개져 있었고 제 안부를 묻는 말을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늘상이던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그의 기적인 목소리가 비스쳐 럼심장에 꽂혔어요.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저를 바라보는 재원 씨의 눈빛에 안타까움과 연민이 가득했어요.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아서 그저 제 어깨를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트 개감싸 주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가완전히 무너져 내렸어. 요 수십 년 간절을 올가매던 단단한 독이 터져버린 것이었어요. 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란히 서 있는데 그 가비누 거품 이 묻은 제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제 얼굴로 다가와제 눈가의 주름 을엄지 손가락으로 부드 럽게 쓸어주었어요. 세월이 참 곱게도 내리셨네요. 이 주름 하나하나가 다 예뻐 보입니다.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제 존재 자체를 제가 살아 온 세월 자체를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그이다 정함에 제 심장이 마지막 뚝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되었어요.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잊고 있던 감, 각들이 제 안에서 깨어나는 듯 했어요. 61해의 세월 동안 멈춰있던 시간, 이다시 흐르는 것만 같아도요. 그의 품에 안 겨잠이 들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더 이상 돌아갈 다리는 없다고 아니쳐 음부터 돌아가고 싶은 마음 따위는 없었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대하는 제 자신 이변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그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말에 대꾸하지도 않았어요. 제 안의 무언 가가 단단해 진 것을 그 역 신느꼈을 거예요. 저희 침묵은 그에게 불안 과의심을 심어주었어요. 그 주말이었어요. 그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다 말고 대뜸 저를 불렀어요. 당신 요즘 바람이라도 피우는 거야? 그의 입에서 나온 바람이라는 단어에 실소가 터져 나왔어요. 수십 년 간절을 외롭게 방치했던 남자 가이제 와서 의심이라니. 하지만 저는 변명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 들인 남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그 냄새나던 하수구는 빌미역 고작정 하고 산 놈을 끌어들인 거지. 이 집이 어떤 집인데 감히. 그는 자리에 서벌떡 일어 나 집안을 뒤지기 시작해둬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화장서 랍에 넣어두었던 재원 씨 의명함을 찻 아내고야 말았어요. 그는 명함을 제 얼굴 앞에 흔들며 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뭐야? 이놈 누구야?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저는 뒤로 넘어졌지만이 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주 저한 집에서 나갈 명분이 생겼다는 생각의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저는 바닥에 넘어진 채로 그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네, 나갈게요. 당신이 말 안 했어도 나갈 생각이었어요. 제 담담한데 답의 남편은 오히려 할 말 의리른 듯 보였어요. 저는 자리에 서 일어남이 리꾸려 두어 던져 근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나 서기 전맞이 막으로 그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고맙네요. 나 쫓아줘서. 그로부터도 달 후저는 법, 적으로 완벽 한남이 되어둬요. 남편과 의호는 진흙탕 싸움이었지 만자의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유만이 간절했어요. 저는 강남의 아파트와는 정반대인서 울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 작은 방을 얻었어요. 창문에서는 찬바람이 새고 밤에는 위층 아이 뛰는 소리가 고 르란히 들려왔지만 그 모든 것이자 유의 소리처럼 달콤했어요. 이사하던 날 재원 씨 가자 신이 낡은 트 럭을 몰고 와 온종일 짐을 날라주었어요. 이사가 대충 마무리되고 우리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은방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사 먹었던 그 어떤 음식보 다이날 먹은 짜장면이 제 인생에서가 장 맛있었어. 요. 저기 외풍 드는 창문은 내 일제가문풍 지사다가마 아들일게요. 그리고 밤에 추우면 보일러 너무 아끼지 마세요. 돈 걱정은 이제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없으면 없는 대로 벌고의 음연이 있는데 로 나눴으면 내지요. 안 그래요 선 희씨. 단무 지르리 뱀은 그 가무심한 척툭 던지는 말의 제눈시 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그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엉망인 이사 짐과 먼지 싸 인방 아니었지만 제 마음 은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 고이망으로 가득했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 A전부예요. 저는 지금도 이 작은 복음 자리에서 제 원씨와 함께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고 있어요. 60이 넘은 나이의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두렵고 막막할 때도 있어요. 가끔은 텅 빈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이 나올 때도이 고난평과 함께 던지는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재원 씨는 제 손을 꽉 잡아주며 말해요. 괜찮다. 이제부터 차곡차곡 채워가면 된다고요. 막혔던 하수구가 뚫리던 그날 제 인생 도와 함께 뚫렸던 모양이에요. 제 사연을 들 어주시는 모 든 분들도 혹 쉬어딘가 꽉 막혀 답답하 다면 너무 절 망하지 마세요. 인생의 밸브는 아주 작은 용기 하나로 도 얼마든지 다시 열릴 수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만 약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조심스럽게 주변을 돌아보세요. 때로는 그 외로움이 새로 운시작을가 저울 수 있으니 따뜻한 마음으로자 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